안녕하세요. 샹이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곱근과 실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에 충실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다 다뤄져 있을 테니 여러분들 하나도 스킵하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같이 가시죠.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은요. 다음 중 제곱근이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자, A의 제곱근을 묻는 거와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A를 묻는 거는 엄연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사실 국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두 개가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했을 때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제곱해야지 A가 나오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제곱해야지, 누구를 제곱해야지 A가 나오니 그럼 나는 그 X를 구하고 싶어 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A의 제곱근이란 말은 X라는 아이가 뭐란 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0이 아니라면, 음수가 아니라면,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제곱근 A를 구하라 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A에다가, 지붕 하나 씌워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곱근이라는 말이 루트랑 이제 그 의미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루트 A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곱근 A를 써라 라고 하는 얘기는 A에다가 루트를 씌워줘라. 자, 대신에 만약에 문제에서 A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하고 같으니 우리는 그 값을 두 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0이 아니라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이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1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1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 누구를 제곱해야지 1이 나오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누구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요거는 정수가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 자, 12의 제곱근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그죠? 자, 이 아이는 바깥으로 나올 수, 그죠? 1분만 나올 수 있지 전체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되는 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6 나왔는데, 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그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은 36에 나갈 수 있잖아요. 뭐로? 6으로. 따라서 이 아이는 정수로 만족하는 아이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죠? 네, 대상이 제곱수가 되는 아이를 찾아라 라는 의미하고도 네, 의미를 상통시키죠. 따라서 자, 이 아이는 1,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곱수가 누구죠? 36, 또 121, 그렇죠? 그 다음에 196, 이렇게 4개의 숫자 아이들만 제곱근이 정수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답은 이렇게 4개를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먼저 써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루트 안에 지금 x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범위를 구하고자 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는 6이 써 있었고, 자, 이를 만족하는 유리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x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루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x를 구하고자 하는데 양쪽의 비교 대상은 뭐죠? 유리수란 말이죠. 그죠?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고 얘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아이들 두 개의 대상을 우리가 비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동등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둘의 꼴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느냐? 다 무리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 유리수로 바꾸든지.
그죠? 자, 둘 중에 택일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무리수로 바꿔드릴게요, 우선. 자,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자, 씌워주시면 4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제곱을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16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i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원래 무리수였으니까. 자, 우측에 있는 i는 6이었으니 루트 안에 넣어주면 뭐가 되죠? 6, 6에 36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각각의 루트를 벗겨내주면 되죠. 양변 제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쉬우니까. 자, 16. 얘는 뭐가 되죠? 9 플러스 2x.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6이 되더라. 자, 양변에 9로 빼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 많이 했던 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가운데 2x만 남고요. 자, 이쪽은 9를 빼는 거니까 16에서 9를 빼면 그렇죠. 7이 되고, 자, 우측에는 뭐가 남죠? 36에서 9를 빼니까 27이 남더라. 자, 그러면 x의 범위 끝났네요. 자, 답은 뭐? 2분의 7과 누구 사이? 2분의 27 사이. 자, 이렇게 끝이 나네요. 네,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어떤 수가 있었습니다. 그 A에, 자, A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리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리수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그죠? 자, 정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쭉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는 얘의 정수 부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차피 딱 떨어지는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언급하면 되겠지만 나 얘의 소수 부분을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가는 이 아이를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다란 말이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루트 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정수 부분과 자, 소수 부분을 알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루트 2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면 되죠? 그렇죠. 양 사이드에 얘보다 작은 정수와 얘보다 큰 정수, 다시 말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루트 1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루트 4 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각각의 이유 대상 아이들이 1과 2니까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그렇죠. 1점 삐리리다. 이 안의 값이니까 이 삐리리의 값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정수 값은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정수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나는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알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써야 되죠? 삐리리 쓸까 삐리리?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렇죠. 루트 2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숫자든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소수 부분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숫자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서 소수 부분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원래 루트 2에서 소수 부분이었으니까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인 1을 어떻게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따라서 자, 소수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정수를 빼준다. 어디에서? 그렇죠. 원래 숫자에서 원수에서 누구를 뺀다? 정수 부분을 뺀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아이가 소수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 이 문제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언급을 안 해드려도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자, 제가 이때 얘기 안 하면은 또 나중에 다른 문제 푸실 때 애 먹으실까봐 미리 언급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 자, 3 플러스 루트 11과 자, 5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가 있습니다. 이 정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 사이드에 있는 이 주어져 있는 대상이 대충 정수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만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 3 플러스 루트 11부터 생각합시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되나요?
자, 먼저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확고한 숫자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루트 11의 범위만 먼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루트 11보다 작은 그리고 얘보다 큰 무리수인데 나갈 수 있는 수를 그 루트가 들어있는데 나갈 수 있는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얘보다 작은 제곱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9. 얘보다 큰 제곱수는 뭐죠? 16. 따라서 11은 몇 점 삐리리다? 얘가 3으로 나가고 얘는 4. 3과 4 사이니까 11은 3점 삐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3 플러스 루트 11을 요구했었으니 자, 3 플러스 루트 11은 뭐다? 그렇죠. 3점 삐리리를 더한 거니까 6점 삐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요. 5 마이너스 루트 2도 한번 알아보자. 자, 5 마이너스 루트 2도 알아보자. 자, 이 아이는요. 우선 루트 2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상단에 아까 선생님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얘는 1.1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1.1를 어디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 5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5 빼기 1.1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되나요? 자, 우리 5 빼기 1.1을 할 때 이 삐리를 뺄 때 5에서 하나를 빌려가죠. 그쵸? 그래서 이 삐리리가 아닌 어떤 소수 부분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남은 건 4였어요. 그죠? 4에서 1을 뺀 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점 뭐뭐뭐가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쟤는 4점 삐리리가 아니에요. 3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3점 뭐뭐뭐, 얘는 6점 뭐뭐뭐. 그래서 결국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4부터 5 어디까지? 6까지가 바로 이 사이의 정수가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총 3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고요, 여러분들. 자, 4번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하나의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모든 아이들 이제 문제들 접하실 때 이런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요렇게 보셨죠? 제곱근이랑 제곱이 같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안에 a의 값은 이렇게 숫자로 했을 때는 사실상 저번에 선생님이 해드렸던 팁으로 그냥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얘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기호로 바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곱근과 제곱이 묶여 있으면 자, 우리가 익숙한 기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죠? 그렇죠.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안에 있는 성분의 부호에 따라서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나와요. A가. 하지만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를 달고 나와야 되죠? 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 제곱 안에 만약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벗겨내서 정확하게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는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이는요.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인데 사실 이 마이너스 선생님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제곱으로 묶였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신다고요. 되겠죠? 자, 여기도 제곱 안에 괄호가 안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 제곱이 바깥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놓으시면 이제 좀 매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이렇게 제곱근과 제곱이 있고 안에 플러스니까 가볍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6 됐죠? 그 다음에 얘는요. 제곱근 제곱 나가면 12. 그 다음 마이너스를 얘는 제곱근 제곱 뭐죠? 12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은 플러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B도 해주시면, 자, 이 아이는 사실 121이라는 숫자가 제곱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뭐의 제곱이죠? 그렇죠. 11의 제곱이란 말이죠.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나가면 되죠? 그렇죠. 11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64도 뭐의 제곱이죠? 그렇죠. 8의 제곱이란 말이죠. 자, 따라서 이것도 8로 간단하게 나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이 아이를 해주는 건데 아까 했던 아이하고 맥락이 똑같죠.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제곱근 제곱이니까 뭐로? 2로 나간다. 그러면 11 마이너스 4니까 답은 7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 수를 크기가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오는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한번 뭐 다 해보죠 뭐. 자, 다 해보시고 제가 편의상 수직선을 그려서 이 아이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우선 가운데 센터에 0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숫자들이 어느 정도의 값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마이너스 5분의, 그러니까 5,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아까 요거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 루트 5라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거죠. 자, 양 사이드에 루트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제곱수 넣어드리면 얘보다 작은 건 4죠. 얘보다 큰 건 9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2구, 얘는 3이니 얘는 루트 5는 루트 5가 2.11이구나. 됐죠? 자, 2.11인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2.11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11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11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보다 더 작은 애예요. 왜냐면 이 삐리리라는 아이도 마이너스를 끼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제가 찍어 드리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정도의 값에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을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자, 이 아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7. 자, 루트 7이라는 아이는 자, 제곱수 양쪽에 넣어주시면 마찬가지네요. 그죠? 루트 4와 루트 9 사이 값이니 자, 루트 7은 몇 점 삐리리다? 2점 삐리리다.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2점 삐리리를 3에서 빼라고 했단 말이죠. 맞나요? 따라서 3 마이너스 루트 7은요. 3에서 2점 삐리리를 뺀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3에서 2를 빼는 거는 무료시 빼는데 이 삐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삐리를 빼기 위해서 3에서 하나를 빌려갔단 말이죠. 그럼 결국 정수 부분 얘는 원래 2만 남았던 거죠. 그럼 2에서 2를 빼니까 정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얘 삐리리도 어떤 대상과 뺐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 두두 이렇게 그죠? 삐리리랑 똑같진 않아요 형태가. 왜냐면 1에서 뺐던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된단 말이죠 이 아이가.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7은요 어떻게 0과 1 사이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고 됐죠? 자, 루트 2 마이너스 4가 남았네요. 자, 그럼 여기는 직접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얘가 루트 2가 아까 1삐리리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1.삐리리에다가 자, 마이너스 4를 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큰 수, 작은 수를 빼서 큰 수에 부호를 붙여주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끼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음입하고 하시면 되는데 4에서 1을 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삐리리를 누군가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에서 1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3에서 정작 3에서 1을 뺀 거니까
그쵸? 2.111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를 끼고 있으니까 자,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12가 되는 거죠. 112가 아니라 뭐 땡땡땡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요거 아직도 계산이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되는 거죠. 4 빼기 1.112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결국 나온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4에서 1.1을 빼면 2.1이 남잖아요. 그죠? 2.땡땡땡 남죠? 그러면 그 2.땡땡땡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저 아이는요. 여기에 배치가 되네요. 누가? 루트 2 마이너스 4가.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애가 누구? 이 아이. 자, 두 번째 수였으니까 누구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순서는 얘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기까지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 자, 총 5문제 풀어보았죠? 자, 선생님이 각 문제 언급할 때마다 자, 키포인트 적어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각각 문제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스킵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네,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수업이 끝났으면 여러분들 바로 자리 뜨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제가 심화 문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심화 문제 총 4문제 정도 달아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잊지 말고 꼭 네, 수업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